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북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조건 없이 나와서 대화하자. 이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여주던 태도와는 상당히 톤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미국이 같이 앉아서 한반도에 남북 분단선을 넘어 북중 경계선까지 치고 올라가는 하있더라도 핵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작전이 끝나면 미군은 반드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북중 경계선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런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기사를 보면서 이미 제가 꽤나 오랫동안 걱정해오던, 또 그저께 방송에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올해 들어 15차례나 대북 정책을 바꾸었다라는, 그리고 그 고려의 옵션의 범위는 대북 정책의 범위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은 생각했다라는 얘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에서 끝장이 뭐냐, 전쟁 아니면은 결국 한국을 빼고 중국하고 미국이 앉아서 미북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코리아 패싱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코리아 패싱은 제 염려가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확신은 기분 좋은 확신이 아니고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확신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무조건 나와라. 사실 펠드먼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5박 5일간의 방북 일정을 다녀와서 우리 한국신문에서는 어제 저녁부터 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문을 좀 열어놓고 왔다, 긍정적인 것처럼 여기저기 뜨고 있지만, 실제 12일 펠드만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유엔으로 돌아와서 미국 측에 한 얘기는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은 아주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북한이 대화에는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핵 포기하라는 얘기 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호 외무성 장관이나 외교부장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는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대화할 계제도 아니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라는 그 톤을 우리는 점점 더 강경하게 핵과 미사일 개발하겠다라는 톤을 명백하게 펠드만 차장에게 전한 겁니다. 그것을 펠드만 차장이 돌아와서 미국 측에도 얘기하고 워싱턴 쪽에도 그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내 뉴스는 약간 톤을 지금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펠드만이 가서 문을 조금이라도 빼꼼이라도 열어놓고 온 것처럼 하지만, 펠드만은 사실 열어놓고 왔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대화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문을 좀 열었다는 것은 희망의 문보다는 북한이 뭘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왔다라는 차원에서 문 열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펠드만이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사실 북한이 핵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였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때까지 노상 전쟁한다고 했다가 틸러슨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부적인 합의는 뭐냐?
이쯤 되면은 내부적인 합의는 북한을 불가피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쯤 되면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같은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고문, 안보 멘토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 결국 미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간헐적으로 흘렸습니다. 여기저기 채널이 가능할 때마다. 그리고 중국도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왜 이리 골치 아프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냐.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평화적인 대화가 되고 전쟁을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화는 어떻게 하냐. 아니, 대화는 왜 꼭 미국이 나서가지고 돈 갖다 주고 대화하려고 하냐. 김정은이가 공짜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냐? 그 돈은 한국 보고 대라 해라. 핵 개발할 때도 한국이 돈 갖다 줬잖냐.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그렇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한 대화를 원한다 했으면 대화를 원할 수 있는 장을 한국이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서 일을 도와줄 테니 대화장에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지금 뭐 80조 우는 북쪽에서 80조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저는 헛소문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난 5월 홍콩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위층의 비밀리에 세미나를 했을 때에 북한이 중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핵개발 좀 중단해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운신폭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통상 압력 같은 걸 받고, 더더구나 미국은 슈퍼 301조 가지고 우리를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쳤다는 얘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이유를 갖다 붙여서 엄청난 페널티를 먹일 참인데, 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 가지고 우리 위안화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북한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는 아니지만, 비밀리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공식화된 자료는 아니지만,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세미나지만 그 내용은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이 600조를 달라는 겁니다. 10년에 걸쳐서. 그 10년에 걸쳐 600조를 주면 그 중간에 우리는 핵개발, 일단 미사일을 점차적으로 중단해 나가겠다. 뭐 핵개발 중단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핵실험 지금 다 해서 김정은이 연초부터 자기가 주장해온 것처럼 2017년을 핵무장의 해로 완성하겠다고 해서 그 마지막 방점을 12월 30일, 12월 말에 11월 28일이죠. 11월 28일 고도 4,500km 사거리, 실제적인 사거리를 4,500km, 고도 4,500km가 아닌 정상적인 미사일 궤도로가 13,000여 킬로의 거리를 날 수 있는 미사일을 일단 대기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 확보 수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날렸습니다.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핵실험 6번 했고 트럼프의 별장까지 바로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날렸으니 이제 핵무장 완성해 라고 김정은이 떠드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래부터 계속 몇 해 전이지만 원래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핵무장 완성해 하고 그 다음에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 만드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인민들도, 북한 인민들도 힘들었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유일 영도 체제다. 신과 같으니까 날 믿고 따라오라.
그걸 설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유엔 제재는 이렇게 목을 조르니까 현금줄은 없어지고, 펠드만이 갔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돈 없어 죽겠다는 얘기를 북한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면 일단 대화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날씨 얘기를 해도 좋으니 나오라는 얘기는 일단 나가 얘기해보자는 거지. 나가 얘기해보면 돈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마련하겠다. 그 돈줄이 어딥니까? 한국 보고 돈 대라는 겁니다. 이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핵 개발하라고 2000년대 초반부터 돈 뭉티기 돈 갖다 주고, 이제는 핵 개발하니까 핵 폐기도 아니고 그냥 김정은하고 납작대고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십조 원에 대하는 돈 80조 같으면요, 북한 2년 GNP입니다. 2년. 그때 600조를 10년 동안 달라는 건 10년 동안 북한의 총 GNP를 달라는 겁니다. 핵을 없애면서 우리가 80조 갖다 주면 예의가 다릅니다. 결국 미국이 하는 행동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첫째의 스텝이라고 계속 주장하던 중국. 물론 중국이 노골적으로 그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이라는 거, 북한 핵미사일 중단하면은 동시에 미국도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얘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로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라는 게 중국의 압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틸러슨의 멘트에 대해서. 일본이 뻘쭘해진 거죠. 미국만 쫓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 핵 폐기를, 핵과 미사일 개발 폐기를 앞장서줄 줄 알았던 미국이 중국과 얘기를 맞춰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는 비현실적이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그게 되면 대화하겠다는 게 비현실적이니까 지금 나와서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본 뻘쭘해진 거죠. 모든 것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100%,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미국이 암암리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지금 최고 이기고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전에서는 중국이 최고의 승자입니다. 누가 최고의 패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멘토들은 자기들의 업적이다, 한국도 잘한 것이다 할지 몰라도, 아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 2년치에 해당하는 GNP를 우리 돈으로 갖다 주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둘 앉아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난 5월달 홍콩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돈거래 얘기가 어떻게 하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전제 조건으로 600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6월달부터 미국과 중국의 고위 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와 협력 채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부터 줄곧 북중 경계선 위쪽에 중국의 7대군구 7개의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은 1사단, 2사단, 3사단처럼 1군단, 2군단, 3군단처럼 중국도 7개의 대군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북중
경계선 위쪽에서 동북 삼성 지역을 돌보면서 북한 핵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빨리 달려와서 그것을 수습하도록 매년 2차례의 공식적인 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북중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심양대군군 약 23만의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39, 40 집단군은 사실 평양에서의 핵 문제가 터졌을 때 한반도 유사시에 핵 통제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양대군구 산하의 40 집단군, 39 집단군은 그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도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 북한의 핵 문제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기들이 경제 성장에 아주 불편한 가시 같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동북아가 상태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중국과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 날 경우에 결국 주한미군들이 북중 경계선까지 올라와서 두만강 압록강에 이르는 그 경계선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을 중국에게 약속해 줬겠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핵 통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여기라는 건 북중 경계선까지 핵 통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항구로 통제가 끝난 후에 되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점령군으로 남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중국에 얘기를 했겠죠. 중국도 그걸 원했으니까. 그게 합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번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데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전쟁 안 나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딴지를 거느냐고. 북한 핵 문제 해결됐습니까? 20년 전에도 우리가 94년에도 사실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 형태의 정말 위험한 지역, 전략적 지역만 때리겠다는 핵실험실, 연구소, 기지만 때리겠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우리 자체 내에서 계산이 거의 100만에 남한의 사람들이 죽는다 했지만, 미국 측 계산에 의하면 한 50몇만이 죽고 미군도 2만 5천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때의 불씨가 지금은 훨씬 더 화근으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씨를 못 없앴는 그것이 지금도 더 큰 불씨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이 상황을, 북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한다면은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우리한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협으로 우리한테 남아있을 뿐입니다. 며칠 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그 얘기했죠. 전술핵 달라 하지 말고 너들 자체 내에서 핵 개발하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해서 그 얘기하기보다는 더 이상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는 주지도 않고. 왜? 안 주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얘기하는데 더 큰 방점을 지금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말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조건 없이 대화한다. 그리고 또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가도 꼭 한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 미군이 휴전선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참전 여부를 떠보려고 한다는 식의 분석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계속 걱정해온 것처럼 국경지역에, 북중 국경지역에 미군 주둔이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를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온, 휴전선을 넘어온 미군이 그대로 주둔할까봐 중국이 가장 걱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미 내밀한 어떤 얘기가 주고갔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북중 접경지역의 5개의 탈북자 피난민 수용소를 건설하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얘기 아니죠. 이미 추진이 되어 왔다는 것. 미국이 모를 리 없었고, 뭐 말로는 이번 달 7일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11월 달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충분히 뭐 세미나를 통해서, 외교관을 통해서, 안보 전문가들의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가 주고갔으니까, 또 북한 내의 핵무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이 먼저 뛰들어가서 39, 40 집단군이 들어가서 먼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들어가는데 또 주한미군도 거기까지 올라와서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주고받아졌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전부 다 키싱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1971년 미국과 중국의 대땅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대만이라는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티켓으로 중국에게 원 차이나로 인정해주는 티켓으로 대만을 포기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미국의 전략이 지금 한반도에도 한국을 포기하면서 결국 미국의 국익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은 더없이 기쁜 거죠. 중국 보고 북한에게 원유 주는 거 중단하라 얘기해봐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러시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미국이 둘러보니까 이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자, 무조건 김정은하고 만나고 싶다 하는 게 한국만큼 적극적인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게 대화만 하면 되니까, 대화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일이다. 나는 미국의 계산이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꼭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둬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시차적으로 볼 때에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쯤 돼서 2월 말 3월 중순쯤에 돼서도 북한의 조건 없이 나오라는 대화 채널에 긍정적인 답을 보이지 않고, 그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 미사일이라도 한 번 더 발사한다면은 결국 이 바톤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그렇게 막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80조 아니라 더 큰 돈이라도 갖다 주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엄청난 업적으로 생각하고, 그 중간에 뭐 또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겠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운전사석에 앉아서 해결했다. 북한도 전쟁을 원치한다. 핵과 미사일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몇십 조, 80조의 돈을 갖다주는 채널을 만들겠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개발하라고 돈 갖다 주고, 이제는 개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갖다 주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까? 운전사석에 앉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나서가지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설사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사상태가 벌어지더라도 핵 통제만 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갔다 우리는 내려올 테니까 중국은 이 전쟁에 끼어들지도 말고, 중국은 그 말 알아듣고 일단 대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도록 도우라. 대화 장소에 나오는 값은 누가 치른다? 귀하신 몸,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나오는데 그 돈은 누가 된다? 아니, 그거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데이트 비용을 대야죠. 한국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한국부로 대라 하면 안 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온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악순환의 북한에게 물귀신 작전으로 말려 들어가서 끊임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질수록 더 큰 돈만 대주고, 주변국들, 심지어 미국까지 합쳤어도, 미국까지 포함했어도 한국의 안보보다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1905년 카스라-탭트 협약, 지금 미중 간에 그와 비슷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몹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운전석에 앉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미중이 앞장서서 나가는 코리아 패싱에 이미 엔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미국이 눈밖에도 완전히 난 거고, 우리 편을 드는 것보다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앉아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미중 간의 경제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휘청하게 하고, 자칫 헛발을 미끄럼을 타서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의해서 미국의 최강위의 경제 자리에 대해서 손상이 오는 것도 불편하고, 가장 희생시키기 쉬운, 가장 값싼 카드로 일단 지금 한국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긴밀한 한미 동맹 간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간지, 그리고 진짜 이 나라가 김정은하고의 대화 테이블 한번 앉는 것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대로 두고라도 대화 테이블에 한번 앉는 것이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계속 이 정부가 주장해온 것처럼 그게 사실인지, 그렇게 믿고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